최근에 체육계라든지 야외 행사가 많다고 해서 조금 맞습니다. 이거 로션을 바르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몸무게도 빠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사하느라고 조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이런데 갑자기 아침에 연락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짧은 기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참석해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꿈 발전과 또 꿈이 언론 창달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기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게 돼서 기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후보 9명으로 처음에 출발을 해서 현재 2번의 컷오프 여론조사를 거쳐서 2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명, 아시는 것처럼 2명은 조만간 결선 경선을 하도록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경선 과정이나 절차가 좀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미리 공개가 되어서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사표력도 몇 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오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간단하게 제가 일단 낭독을 좀 하고요.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의 건전한 여론을 선도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컷오프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탈락하신 두 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온 후보로서 꿈의 발전과 보수의 승리를 위해 대선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나가길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오전 두 후보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또 앞으로의 방향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제가 희망컨대는 원선에서의 보수의 승리 또 대승적 차원에서 다 모든 후보들이 꿈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협력을 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한 후보님은 사무실에 안 계셔서 직접 뵙지는 못했고요. 참모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고 한 분은 계셔서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내년 6.13 지방선거 대비 자유한국당 국무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분명하고 끝난 경선을 열망하는 42만 시민 여러분의 뜻을 엄숙히 받들겠다는 저희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경선 과정의 공정함과 객관성이 이러기 위해서는 경선 과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경선에 오해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들이 이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승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경선 과정에 있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네거티브로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로 없어져야 할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후보를 낙천시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네거티브는 분명한 선거법 위반으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 250조에 나와 있는데 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징역 5년, 제가 알기로는 징역 5년 이하 3천만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후보자 비방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굉장히 중한 범죄고, 그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입법자들이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경선을 주관하는 주체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후보자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공정한 선거와 정책 선거를 위해서는 후보자의 공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의지를 확인하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은 공개 토론회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다시 한번 구미시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희망합니다. 간단히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전원의 박영일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달리 이 구미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에 떨어지는 두 분의 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혹은 승리를 하겠다, 이 신청을 했다는 소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볼 적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이 말씀드리는데 정규 방송이 있고 카더라 입방송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후보님께서 알아서 참고하시고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업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어제는 두 후보를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이 신청도 하겠다, 그리고 무소속으로라도 이미 파는 벌이 나왔으니까 무소속으로라도 끝까지 신발받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각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무소속으로 할지 선고를 할지 어떻게 할지 그거는 제가 의견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당인 자유한국당은 최근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미는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님의 고향이고 보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 본선에 가서 반드시 보수당 후보가 승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꼭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러 사람이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런 보수의 승리, 구미 발전을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기자회견이니까 안 그러면 토론을 한다면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됩니다. 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모두 예. 뭐 얘기하면은 길다 짧다 궁금한 거는 예. 그런 시민 입장에서 예. 보는 건데
이걸 자꾸 중간에 자르고 이러는데 아, 추가 질문 다시 예,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간 제한은 없는데요. 다들 이제 바쁘시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간략히 해서 이렇게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특별히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도 뭐 길어도 1시간 이내에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경선 과정에 공정함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 이 앞에 1차 컷오프 여론조사를 할 때 후보님도 분명히 참여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인 후보님께서는 컷오프 통과한 입장에서 지금 두 후보는 컷오프 탈락한 후보들은 결과지를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못 보고 있는 데 대해서 후보님 생각은 어떨지 그 결과지를 보여주는 것이 정당한지 안 보여주는 게 정당한지 또 컷오프 과정이 후보님 봐서는 공정하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안 됐다고 생각하는지 좀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러나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책 토론을 개최를 제의한다고 했는데 시기와 방법은 언제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도 제가 좀 답답한 절차의 진행 과정이 좀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1차 이번에 컷오프 여론조사 행보의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언론을 보고 그 두 사람이 됐다는 걸 알았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 연락이 어딘가에서 오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아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결과가 게재되어 있어서 알게 됐고요. 지금 순서라든지 그 여론조사 결과 퍼센트가 얼마인지를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 후보가 1위를 하고 2위인 저하고 20% 차이가 난다고 언론에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 후보는 사실 통보를 받았는지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아직까지 내가 1등을 했는지 2등을 했는지 몇 프로를 득표를 했는지를 통보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고 아마 제가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이거는 추정입니다. 나머지 세 분도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오늘 한 분은 오전에 내가 만나서 이야기 해보니까 그분도 자기의 순위와 몇 퍼센트인지를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두 분은 한 분은 안 계시고 한 분은 자기가 1위 했다고 계속 주장을 SNS에 올리고 또 20% 아프다고 하니까 통보를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저뿐만 아니라 다 느끼는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기대하건대는 처음에 조사 결과를 하면 4명의 점수가 다 이렇게 나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프로를 얻었구나 이렇게 보면 뭐 승복을 하든지 가능할 텐데 지금 아무도 자기 점수나 등수를 공식적으로는 통보를 받았는지 모르고 다만 아까 우리 황영 회장님 말씀대로 뭐 카더라 방송이나 또 나름대로 안테나를 세워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또 대략은 뭐 알고 있는데 그게 100% 맞는 건지는 또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상태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과정이 이 깜깜이가 되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절차가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 번 제가 밝혔고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현실은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밝혀지고 있죠. 그냥 결과만 이렇게 둘툭 가나다 순으로 나와 있어서 뭐 사실은 1, 2등인지 어디서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토론회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도지사하고 뭐 시장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도지사 경선할 때도 경선 전에 토론회, TV 토론회를 그때
모 방송사에서 주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지역 언론이나 여기에 구미에 있는 뭐 방송사나 이런 데서 마지막 경선을 하기 전에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하면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더 선택하는데 투명한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경선 아직 뭐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언제 할지 안 나와서 하루 이틀 내에는 뭐 지금 될 것 같지는 않고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누가 주관으로 해서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경선 관련들이 그 가상 전화번호를 받기 위해서 도지사 할 때 가상 전화 받아놨는데 시장 선거할 때는 사용을 못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전화를 받기 위해서 컷오프 통과하고 아무리 빨라야 열흘이 걸려요. 10일이 걸리는데 그 도당에 알아본 결과로 가상 전화 번호를 무효를 안 하고 일반 ARS로 경선을 당원 시민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 룰에 대해서는 후보님 따로 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예, 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후보 두 사람하고 공관위원하고 이렇게 모여서 협의를 해서 하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할 때도 네 사람 후보하고 공관위원 두 분하고 이제 도당의 사무처장, 부장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자가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이제 뭐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졌고요. 이번에도 그런 예를 보면 또 당에서도 그러고 두 사람하고 이제 공관위원하고 같이 회의를 할 것이다. 하는데 아직까지 회의 개최 날짜나 이런 걸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제쯤이나 오늘쯤 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가 없는 걸 봐서 오늘도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이제 두 개잖아요. 책임당원 50%, 일반 여론 50%니까 이게 아마 각각 어떻게 어느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후보 간에 합의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 이런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논의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회의 날짜를 개최하고 못 가겠습니다. 예. 2차 컷오프하고 나서 지금 현재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결성을 언제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초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도면 발표를 하고 도면 컷오프 시켜 나서 바로 소음이 같은 게 뭐냐 하면은 언론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20% 차이 난다는 그런 발표 그걸 받아서 또 후보는 밴드로 SNS로 모든 부분을 1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캠프에 몇 명이 핵심 몇 명이 계속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 속에서 어디서 진위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발표도 공심위에서 발표도 안 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1위를 했는지 발표하는 그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인데 그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이 후보 측에서는 할 것이며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어저께 백성주 의원하고 허복 후보하고 시도의원들하고 당직자들이 중앙시장 다녔대요. 그리고 그것을 또 후보 측에서는 후보 이름으로 SNS를 전부 다 SNS 통해서 전부 다 그 부분을 자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은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백성주 의원은 구미 갑 지구당 2원장이고 경북도당 부위원장이고 공심위 부위원장이고 중앙당 그 공심위 간사를 맡아서 하나의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허복 의원을 데리고 함께 중앙시장에 유세를 했다. 이거는 폭파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백성주 의원 입장에서 정말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심판자로 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있던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으면은 또 그에 대한 부분 속에 대책이 있다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신 질문, 모 후보께서 1위하고 20% 격차가 났다 2위하고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이라면 사전에 정보가 특정 후보한테만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럼 공정성에 굉장히 위배되는 사실은 행위거든요.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되고 제가 볼 때는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도공천관리위원회에 문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팩스로. 요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앞에 이제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모 후보가 1위를 했고 20% 격차가 났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후보가 이렇게 하게 됐냐. 그래서 이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달라. 그게 제가 이제 요청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 격차가 난다는 것은 4사람의 후보가 있는 과정에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위 후보도 거의 2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4등 후보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또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당이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통보를 제가 목표 선팀에 몇 등 했는지도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분명한 허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도당에 적절한 즉시 중단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허위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또 도당이 밝힌 바 없다 해도 허위 사실입니다. 확인이 안 된 사실을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저도 이거 관련해서 어제 오후 저녁 오늘 아침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고 또 SNS도 굉장히 많이 온라인 걸 봤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더더욱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3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룰이죠.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후보들이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덧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음해하거나 네거티브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해서 이 공정한 선거를 흐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심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종종 오심이나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고 징계도 받고 그렇게 하죠. 최근에는 비디오 판독도 하고 이제 최신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도 하는데 이 경선도
심판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심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이 특정 선수의 편을 든다든지 뭐 특정 선수의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미리 제공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심판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후보님은 그럼 지금 금방 말씀하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두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원론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이 되려고 하면 그 세 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도 좀 답답함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미리 이 절차나 이런 게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결과도 또 신속하게 공개되거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필요한 오해나 뭐 공개됐다면 1등 했다, 뭐 2등 했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을 거 아닙니까? 또 20% 이겼다, 뭐 5% 이겼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을 텐데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게 충족이 일부는 안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또 이의를 제기해서 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이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최대한 지키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결국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후보들이 100% 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잖아요.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승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성공을 하지 않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결국은 보수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시민들도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탈표가 생길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해서 본선에 가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게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지켜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과정에서 회의 때나 이런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후보 간의 정책 토론회로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에 그 생각은 이번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었다면은 타 후보 간, 타당 후보 간의 정책 토론회도 나오고 계시는지.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유권자이고 또 구미 시정을 누가 맡는 게 적당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후보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이런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종이에 나와 있는 이런 공약도 중요하지만 직접 패널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과 내용과 열정이나 의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이 경선 과정이나 본선에 가서도 후보자들 간의 토론회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투데이 박유론 기자입니다. 요즘 권력은 여론입니다. 컷오프 2차 발표 전 지난 17일 사석에서 허복위원이 저에게 당공천 자신이 받을 거라고 확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최종 경선 결과를 앞두고 후보님은
이제 자심하는지 묻고 싶고요. 오늘 공무원들 또한 또 시원들도 다 호복위원 쪽으로 돌아섰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에서 이길 방안이나 대안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뭐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늘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 책에서도 밝혔지만 그 제 생활 신조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하자는 게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면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전에 밝힌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입장을 밝힌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별한 정보나 뭐가 있어서 밝혔는지 그건 어떤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제가 질문했는 것 중에 그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고 그 부분이 있다면은 그 지금 이양호 캠프 쪽에서는 어떤 대처를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도당에 일단 공식 문서를 보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일단 그 진위 여부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는 거하고 또 사실이 아니라면 즉시 배포하는 행위는 중지돼야 되고 도당에서도 적절한 회의 사실이 되니까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하고 어떻게 시킬 수 있습니다. 예, 뭐 드리겠습니다. 그 한 장하고 뭐 뒤에 이제 SNS나 이런 데 올라온 걸 저희들이 증거자료 첨부를 했습니다. 뭐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도 아마 대부분 본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네거티브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혹여나 떠도는 얘기들 가운데 그 후보님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얘기들 중에 예를 들어서 공천을 받아도 딸 때문에 당선이 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마지막이 아닌가 싶어서 억울한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이제 1, 2차 예비 후보 이제 운동하는 과정에서 모 후보 측에서 이제 뭐 10여 년 전까지 꺼내서 이렇게 뭐 저를 집중적으로 공격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뭐 별도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미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 공개가 돼서 확인이나 검증이 된 사항들이고 또 상당수는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질문하셨으니까 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농림부에 국장을 할 때나 농촌진흥청장을 할 때나 마사회장 할 때 뭐 이럴 때 이제 직원들과 관련된 것들 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주였었는데 이미 뭐 그 당시에 다 제기가 돼서 검증이 되거나 해명이 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현명한 시민들이나 기자분들은 대부분 뭐 보면 알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알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서 별도로 대응을 안 했고 그렇게 크게 이제 이슈화는 되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딸 문제는 제가 보도자료도 해명 자료도 한번 뿌렸습니다만 크게는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한국 마사회에 뭐 정기적으로 특채를 했다. 그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사실 무근이라는 걸 못 봤는지 또 제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 무근. 그 다음에 촛불 집회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그 참여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딸애도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1년 반 전인가 딱 한 번 이제 가서 친구들하고 가서 뭐 이렇게 사진도 좀 찍고 뭐 요새 휴대폰에 사진기가 다 붙어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뭐 사진 찍고 동네 찍고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건데 뭐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간다든지 뭐 주도했다든지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뭐 또 일부에서는 학생회장이라든지 학생회장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휴학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딱 물어보니까 한 번 갔다 하더라고요. 1년 반 전에 뭐 기억도 잘 못하고 뭐 그런 상태라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뭐 사실은 우리도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뭐 턱불 집회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주위에 얼쩡거리기도 하고 태극기 집회도 뭐 가보기도 하고 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시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법적으로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헌법에 연좌제라는 건 없습니다. 없고 한번 가서 뭐 보는 건 젊은 애들 호기심으로 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걸로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든 뭐 저도 사실은 타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면 공격할 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그냥 내 할 일을 열심히 뚜벅뚜벅 해가 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공격을 하면 이제 뭐 불가피하면 한두 번 해명을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그냥 이게 뭐 그냥 다 아는 내용이고 해서 해소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했고 또 제 생각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조금의 뭐 손실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세에 영향을 줄 만큼 그런 영향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미 시민들은 굉장히 현명한 분들이 훨씬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 보도의 장본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경위를 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카드라 방송, 정규 방송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가 택했고 선관위에 가서 조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사항 설명을 드렸고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고요. 어떻든 보도가 20일 날 나가고 난 즉석에서 이양호 캠프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냐? 그러면 시중에 여론은 카드라 여론입니다. 당신들은 1등이고 여는 20등이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우리가 1등이라는 그거는 사실인데 우리는 그렇게 보도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도당에서 알아보니까 선거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수치를 공개를 했는데 이번엔 선거에는 수치를 발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제가 즉석에서 좀 내놔주세요. 이래서 사진하고 보도를 내놨습니다. 내리고 정정 보도도 제가 냈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는데 하여튼 무슨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무슨 저희가 있은 건 아니고 뭐 앞으로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은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미 공정선거법에 저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황 회장님 항상 또 이렇게 구미 언론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타임뉴스 김희환 기자입니다. 이양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차 여론조사에서 경선 커브한테 이제 투명성과 지금 절차, 심판의 역할 1차 때 지금 그 부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선 이제 후보 후보님이랑 두 분이서 이제 결선을 하실 건데 지금 이 두 분이서 결선을 하실 때 그 절차와 투명성과 공정함 그리고 심판의 역할 중요한 부분 이 부분들을 갖다가 과연 공정하게 투명하게 치러질 것인지 시민들은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이양호 후보님 측에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만약에 후보 후보 측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 전에 기사도 나오고 또 보시면 시장을 같이 백성조 의원님이랑 같이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 만약 이번에 공정하지 못하게 또는 투명성을 잃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투명함과 공정함을 갖다가 잃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컷오프 여론조사 공정했냐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답을 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뭐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있을 경선은 공정하겠냐? 이게 이제 저하고 관련해서는 앞에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공정하게 진행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현명하다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걸로 믿기 때문에 공정하게 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뭐 그냥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정하게 가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앞에 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정하게 되려고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뭐 원론적인 원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판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스포츠 경기에서도 선수들도 뭐 정정당당하게 반칙을 하지 않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가리내고 하는 게 다 심판의 역할이고 전체를 주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판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심판은 의혹이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뉴스주간의 김우선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모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서 본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뭐 이게 경선 과정에 대해서 자본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사실상 자한당 자체가 시민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불신의 풍조를 지금 만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그 언론 기사를 인용을 하게 되면은요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후보자들이 계신 데서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다 결과를 발표를 하기로 했다 했는데 이제 그 현장에 계시던 후보자 입장으로서 이제 사실 여부를 저는 이제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결과가 뒤집어진다.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결과를 발표하기로는 그날 뭐 그렇게 논의는 안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시간은 상당히 많이 뭐 회의를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사 방법, 뭐 유선이냐 무선이냐 또 뭐 이런 또 표본 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후보들 간에 그렇게 좀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부분이 조금 지금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좀 깊이 있게 논의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어떻든 뭐 최종적으로는 그때 이제 여론조사 기관 2개를 추첨을 해서 선정을 했고 2,000개 하고 이틀간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RDD 방식으로 무작위로 녹음해서 돌린다. 뭐 그런 정도는 다 이제 공감을 하고 협의를 했고요.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조금 딴 데다 자꾸 시간을 많이 보내다 조금 놓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때 기억으로는 그 부분은 아무도 저도 사실은 준비를 해가지고 갔었는데 딴 데 자꾸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여의도하고 리서치 회사가 두 곳이었잖아요. 그럼 그 두 곳 중에 전화번호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각 사마다. 그걸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근데 어제 제가 모 시민을 만났어요. 시민을 만났는데 그게 다행히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녹음을 했는데 이 휴대폰에 발신 전화가 뜨는 전화번호하고 그 안내 멘트에서 안내하는 전화번호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뭐 전화번호 몇 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제 그 발표 공문은 이 캠프에서는 몇 시에 받았고 공간위에서 공문을 몇 시에 받았고 또 상대방은 공문을 몇 시에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뭐 언론사에서 공문 받은 걸로 기사가 나 있던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화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도당 홈페이지에 이제 홈페이지 확인은 몇 시에 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모 언론사에서 처음 그걸 띄워서 누가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보라.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언론에 발벗고 뛰시는 분들이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 언론이 다 100% 사실을 보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론을 믿을 수는 없으니까 믿을 수 없다기보다 좀 확인을 해봐라. 이 중요한 사항인데 그냥 언론에 남겨가지고 하겠냐. 확인을 해봐라 하니까 그 도당 홈페이지에 그때 게시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제가 안 됐는데 어떤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행정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뿌리거나 아니면 기자실에 동시에 뿌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특정 한 곳만 먼저 그게 떠서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어쨌든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도당 홈페이지에 그게 떠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걸 보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뭐 문서나 유선으로나 결과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바는 저는 없습니다. 사무국에도 지금 받은 게 없고요. 그냥 그 언론하고 도당 홈페이지에 확인한 게 지금 전부. 그럼 저쪽 캠프도 지금 현재 상황이 같은 상황이던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후보는 아침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하고 상황이 비슷한 것 같고 나머지 두 후보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 후보는 어쨌든 계속 올리고 있고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거고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공간이 명의로 돼가지고 강석호 위원장으로 해서 그게 떠 있던데 그래서 만약에 그게 외부에 그러니까 각 캠프마다 그걸 보냈다면은 그럼 두 곳이겠죠. 경선 통과했는 후보 두 곳에다가 보냈다면은 두 군데 다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하게 보냈어야 되고 아니면은 두 군데 다 안 보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 캠프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시 한번 비가 오는 이렇게 좀 쌀쌀한 날씨에 긴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셔서 또 관심도 많이 보여주시고 질문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뭐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